안녕하십니까. CEO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익 소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없는 거구나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익 소각이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러면 이익 소각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려면 경영인과 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법인을 운영을 하시죠. 그러면 법인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걸 누가 운영을 하죠? 예, 당연히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보수라는 걸 또 받을 수가 있죠. 상법상 경영자에 대해서 소득 발생 방법이 급여, 상여,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정리를 하죠?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기장 세무사님들 혹은 조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들이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될 때 내가 매출이 600억이었고 판매 관리비로 590억을 썼다. 그러면 실제 순이익은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남는 금액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은 누구의 몫이냐? 이게 이익 소각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일반 회사들, 좀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경영자이시자 투자자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경영도 하시고 주식도 대표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물론 이제 투자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구성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죠. 차명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투자 수익 발생을 하냐. 이것 또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 그리고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익 소각이라는 건 이 자사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자사주 그리고 신자본환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투자 수익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이익 소각에 대해서. 자, 이익 소각은 목적이 있겠죠. 이익 소각이라는 걸 왜 하느냐?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 지배구조라는 거는 주주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 투자자가. 그러면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 수익이 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개인 돈으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자금 회수의 목적으로 이익 소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차명주주인데 차명주주라고 밝힐 수 없는 분들 주식을 가져오게 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글씨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은 가장 크게 말을 하는 게
잉여금.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주식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 갚을지 모르는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 가지급금을 대표님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급여로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지급금이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이렇게 금액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갚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 내 돈 5억, 6억이 법인에 들어가야지만 되니까. 그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버전 가지급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 두 번째는 가지급금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잉여금 엑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여금 엑시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당, 자본환원, 자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자, 상법상 투자자인 우리 주주들의 몫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경영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상여, 퇴직금, 특허. 보수와 상여는 애초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안 쌓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퇴직금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주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특허나 이런 부분은 잉여금을 좀 없애는데 혹은 잉여금을 좀 저렴한 세금으로 가져오는데 활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특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에 있어서는 세 가지죠. 차등 배당, 정률 배당, 감액 배당. 자, 차등 배당은 법인 간의 배당을 제 방송에서도 하나 있고요. 좀 더 쉽게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배당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배당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아갈 수가 없어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분산을 시키는데 가장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 조금 하는 정도.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약간 해결하는 정도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감액배당이라는 거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감액배당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세법이 또 이제 바뀌었어요. 취득가액에 따라서 바뀌었고 아마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감액배당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계정이 있고 할 수 없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자본환원도 균등소각의 일부분이고요. 자사주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법인의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이익잉여금하고 같이 소각을 하게 되면 그걸 바로 이익소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우리 회사의 자본금하고 같이 소각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감자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본금을 줄이는 거는 보통 짧게 줄여서 감자라고 하죠. 자본금을 늘리는 건 증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을 한다거나 현금 엑시트를 할 수가 있고 투자 지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잉여금 그리고 가업 승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급여를 받아도 되고 상여를 받아도 되고 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익 소각이라는 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이익 소각은 왜 하냐면 이 세금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억 원 정도의 잉여금을 엑시트한다라고 봤을 때 세금을 보면 급여, 배당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다 내고 가져가는 돈이 6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생 한 번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을 그냥 법인에다가 보유의 목적으로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되고 양도세도 20%에서 25%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익 소각 대비해서는 조금 세금을 많이 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활용을 할 거냐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이 이익 소각이나 자사주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이익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이 이익 소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신자분하나는 제 다른 방송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억 원 정도 인출을 했을 때 세금은 0%고 내가 6억 원을 그대로 오롯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그냥 자사주 양도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익 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자 소각을 할 것이냐, 뭐 균등 소각을 할 것이냐 정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익 소각을 많이 택합니다. 왜? 지분율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아니면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서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를 했을 때 세금이 없다라고 했는데, 6억까지밖에 못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더 많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0억 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데는 우리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을 활용을 했을 때는 약 6,790만 원 정도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나머지 세금은 없다. 왜냐? 취득가액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인출하는데 6,79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을 많이 했던 거죠. 급여, 배당 이렇게 자금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세금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이익소각 증여공제의 구조입니다. 또 물론 다들 구독자분들이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증여공제라는 게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받아오는 6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 그리고 자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냥 무상으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다. 이게 이제 공제 한도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익 소각을 하게 될 때 세금이 없는 건데요.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본금 3억에 한 주당 평가액이 30만 원으로 평가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90억 정도가 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90억 원의 주식 중에서 6억 원 어치의 주식을 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증여공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6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에게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배우자분께서는 주식을 6억 원어치를 받았죠. 그러면 이거는 시가로 인정되어 있는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6억입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어치의 주식을 우리 법인에다가 자사주, 후 이익 소각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은 6억, 이 6억짜리를 6억에 파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배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6억을 소각을 하고 6억은 법인에서 잉여금 계정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들, 주식 가치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6억 정도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6억 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겠죠. 뭐 가지급금 상환이라든가 기타 미수 해결한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왜 문제가 됐었냐? 배우자가 6억 원을 증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법인에다가 6억 원어치를 팔았죠. 그 다음에 6억을 받았어요. 이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증여 공제 6억이라는 재산을 사용을 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분이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6억 원어치의 현금을 받아서 이 6억 원을 대표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또 여기서 가지급 상환을 하는 이런 구조를 잘못했던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대표님이 주고 팔고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법인에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대표님이 다이렉트로 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원어치 주식이 배우자한테 갈 때 6억 원의 취득가액 인정을 안 해주고 대표님이 종합소득세를 내라. 이런 판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처럼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배우자분께서 이 행위, 내가 주식을 받아서 내가 팔았어.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표가 혼자 한 거다. 이 구조를. 이렇게 돼서 세금을 이제 부과받았던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익 소각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익 소각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짜 이익 소각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이사님이 가지급금이 있는데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대표이사님이 돈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법인의 돈이 다시 들어가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이런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조세 회피는 아니죠. 배우자 증여 공제를 다 썼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고의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사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있었고요. 투자자가 있었고 지분이 양수하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지분이 증여도 있고 양수도 있고
그러면 예전에는 차등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식을 뭐 5% 정도 보유하고 있어도 1년에 배당을 뭐 지분율이 다르더라도 균등하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등 배당이 안 되면서부터 금지는 아니죠.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가 있었는데 배우자분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분간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분께서 예전에 주식을 사왔던 그 주식과 기존에 증여받았던 주식을 지금 현재의 시가대로 소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한 3억 6천만 원어치 정도를 회사에다가 자사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전체 소각을 하는 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행위가 아니냐? 실제로 예전에 투자자의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상황이 있었고, 차등 배당이 안 되게 되면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서 정률 배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회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주식을 팔면서 소각을 하게 되고 그 자금으로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는 기존의 주식을 양수해서 가지고 올 때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과 그리고 증여받을 때 금액도 지금보다는 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약간 내고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회사예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급금을 아드님이 100% 상속을 받았고, 대표이사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주식은 또 누나들과 가족들이 다 나눠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식이 그렇게 상속이 되면서, 물론 이제 상속세는 합산해서 납부를 했지만, 이 주식이 분할이 되어 있으면서 뭐가 문제냐? 이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서 결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도장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경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그러면 누나들의 주식을 그리고 어머님의 주식을 내가 이제 경영을 할 거니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 방법이 뭐가 있냐? 가족 간에는 증여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배구조 개선을 하면서 증여세도 약 5천만 원 정도 내면서 이제 이 아드님께서 이 회사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을 하는데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이 계열, 지금 뭐 어떤 계열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쪽에 물가가 거의 2배, 3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매출도 없고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아, 아버님께서 평생 일궈놓은 회사지만 내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경영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든 것 같아. 나는 이 사업을 이제 좀 안 하고 싶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다른 건 없어요. 정리하는데 잉여금은 계속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날 거니까 뭐 수십 년이 지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넘는 금액이 있으면서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나중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계속 쌓여서 없애지도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거죠. 누나들의 지분을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어머님의 지분을 그때 당시에 증여세를 많이 내고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그러면 소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좀 갚아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돼서 23년도에 실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소각을 진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누가 봐도 경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짜 행위가 아니잖아요. 가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은 가짜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대표님 잉여금 6억 빼드릴게요. 뭐 10억 빼드릴게요. 세금 없습니다. 막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거고, 어떠한 이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돈의 귀속자가 돈을 다 쓸 거냐, 이런 거부터 다 결정해가지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익 소각 뭐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했던 그런 이익 소각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3년도 4월에 소각을 했고 23년도 6월에 이제 소각 완전하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주식 수가 이제 9,430주가 소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는 5,570주만 남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주식만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좀 안타까운 회사죠. 왜냐면 사업을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버님의 회사,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드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명부는 취득 전과 취득 후가 이렇게 주식이 없어진 걸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익 소각 대법 계속 승소, 1심 승소한 거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진짜 이익 소각들은 계속 승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판결 났던 부분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 하나만 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승소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승소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 우리 국세청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면서. 그러니까 가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짜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잡아가지고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진짜로 그냥 이익 소각을 한, 뭐 진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재무구조 개선에 의해서 이익 소각을 한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결론은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조세회피나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니까 6억, 10억 이 정도까지 절세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급여나 상여 이런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CEO의 소득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배당, 자사주, 자본환원, 퇴직금, 그리고 특허 산업재산권, 급여 상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익 소각은 요 자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 양도세가 있지만 증여 공제를 활용하니까 이 양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한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뭐 건보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존 소득과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세 효과가 더 큰 거고요. 그 급여 상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보료나 사대보험 같은 게 또 간접세가 또 있어요. 그럼 최대 60%까지도 가는 거고요. 배당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인데 15.4%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합소득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좀 이렇게 하셨을 때 절세가 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익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익 소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있고 실제로 진짜 이익 소각은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익 소각을 했을 때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CEO 이비채 서진우였습니다.